젠더 교육의 위험성에 대해서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PPT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언론에서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이제 보도가 많이 됐었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또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다루어지고 있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고, 그걸 접하고 난 뒤에 제가 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실제 교과서들을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하고 나서 보니까 다음 장 넘겨주세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교과서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것이 바로 젠더라는 개념입니다. 젠더가 무엇일까? 이제 그걸 좀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게 됐는데요. 먼저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젠더 개념을 설명을 좀 드리면 몇 가지 예를 드리면요. 첫 번째로 리베르 출판사에서 나온 중학교 도덕 1 나오는 143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여기 읽어드리면 사회문화적 성 그러면서 가로로 젠더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요. 상대방을 생물학적 특징과 관계없이 동등한 사람으로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한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얼핏 보면 좋은 내용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생물학적 특징과 관계없이라는 부분입니다. 사람이 동등하고 사랑으로 존중받고 사랑해야 될 이유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존엄성을 갖는 거죠. 근데 여기서 생물학적 특징과 관계없이라는 말이 들어감으로써 생물학적 성과 다른 젠더가 가능하다라는 해석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같은 페이지에 그 바로 밑에 있는 스스로 확인 글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성이란 남성과 여성을 구분짓는 기준이다라고 OX 퀴즈가 나옵니다. 그러면 성이 과연 남성과 여성을 구분짓는지 안 짓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과연 성이 남성과 여성을 구분짓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성별 결정의 기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생물학적 성에 따른 기준이 아니다라는 해석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성별 결정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 비상교육 중학교 도덕 1페이지 도덕 1 139페이지를 보시면 젠더라고 해서 사회문화적 성 역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성 정체성을 의미하는 이런 말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성 정체성이 도대체 무엇이냐? 중학교 1학년인데요. 영어로 흔히 젠더 아이덴티티라고 말하는 성 정체성이란 생물학적 성에 꼭 자신의 젠더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 트랜스젠더를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또 여기서의 젠더 개념에는 남성과 여성이란 언급이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젠더를 말할 때 남성과 여성에서의 젠더라고 말을 하면 그래도 남성, 여성 둘 중에 하나다라는 의미는 있는데 그런 말이 생략된 채로 그냥 사회적, 문화적 성 역할 또는 성 정체성을 의미한다고 얘기해놓으면 아까 말씀드린 트랜스젠더, 젠더 아이덴티티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그 다음 지학사 중학교 기술 과정 23페이지 보시면 성, 바로하고 젠더를 해놓고서는 사회, 문화, 심리적인 환경에 의해 후천적으로 결정되는 성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리적인 환경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별 결정의 기준을 말할 때 생물학적 요소를 반드시 고려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의 성 염색체와 외부 생식기를 통해서 성별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배제된 채 심리학적 환경으로만 보게 된다면 심리적 성 결정성을 채택한 것이라는 뉘앙스가 풍기게 됩니다. 인간의 성을 결정할 때 생물학적 요소는 배제될 수도 있다라는 의미가 포함된 것이죠. 마지막으로 교학사의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76페이지 보시면 사회적 성을 쭉 설명하면서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이때 생물학적 성이 필연적으로 사회적 성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회적 성이 성 역할이라고 의미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생물학적 성이 사회적 성이 아니라고만 써놓으면 이게 도대체 그러면 남자로 태어나도 남자가 아닐 수 있다. 흔히 요즘 많이 유행하는 남자의 몸에 갇힌 여성, 이러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교과서에 있는 것들을 이제 제가 보게 됐습니다. 자, 그럼 과연 젠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먼저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성별, 영어로는 섹스라고 표현하는데요. 성별 개념이 왜 중요한가부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별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중요한 사회 제도의 기준이 되는 것이 성별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군대에 가야 되느냐 판단을 할 때 성별을 따져야 되고요. 어떤 화장실을 사용해야 되느냐 성별 기준이 필요합니다. 또 여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입학 대상이 되는 성별은 누구냐 성별 필요하고요. 배우자는 누구냐, 또 혼인을 누구하고 해야 되느냐, 누가 아빠이고 누가 엄마이냐, 이런 모든 사회제도, 그와 관련된 법률 문제, 신분관계가 다 성별을 기준으로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성별에 대한 개념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별의 기준이 무엇이고 성별의 정의가 무엇이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럼 이 성별이 젠더와는 어떻게 다르냐 봐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이 연구를 하면서 젠더라는 말에 대해서 좀 리서치를 해봤습니다. 젠더라는 말이 원래부터 있었는지 연구를 해봤는데, 젠더라는 말은 라틴어 제누스가 어원이고요. 그 다음에 중세 프랑스어에서 장르라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영국의 장르, 종류라는 뜻이죠. 그것이 이제 영어의 젠더로 바뀌었는데요. 이 젠더라는 용어는 원래 문법에서 쓰이던 용어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서 독일어나 프랑스어 배우신 분들은 명사나 대명사에 성이 있는 걸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는 없지만 명사, 대명사 중에서 여성, 중성, 남성, 여성, 중성, 남성 이런 성 표시를 하는 용어가 바로 젠더였죠. 문법적으로밖에 안 쓰였습니다. 근데 이런 젠더라는 말이 그럼 왜 지금 오늘날과 같은 말의 뜻을 갖게 되었느냐, 그걸 찾아보니까 1950년에 성과학자인 존 머니라는 박사가 자신의 논문에서 젠더 롤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성 역할하면 섹스 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다가 이 성과학자가 젠더 롤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면서 젠더라는 말이 등장을 했는데요. 이 존 머니 박사에 대해서는 우리 민성규 교수님께서 이제 추후에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이 분의 생각은 뭐였냐면 인간의 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후천적으로 결정된다는 그런 이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쌍둥이, 남성으로 태어난 쌍둥이 중에 한 명을 여자로 키우는 실험을 함으로써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친 그런 일을 했던 그런 사람이 쓴 말이 젠더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젠더라는 말은 이 사람이 주장을 했지만 널리 쓰진 않았습니다. 근데 1970년이 되면서 페미니즘, 여권 신장 운동이 급속하게 이제 전개가 되면서 페미니즘 이론에서 이 젠더라는 용어를 수용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사용이 점차 확대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럼 젠더라는 개념이 도대체 뭐냐? 여기 그림에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나이키 상표가 나옵니다. 유명한 스포츠 상표죠. 그 옆에 나이스라고 나옵니다. 흔히 얘기하는 짝퉁이죠. 얼핏 보면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약간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생물학적 성, 영어의 섹스는 한국어로 번역했을 때 성입니다. 남과 여라는 생물학적 성별,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거죠. 젠더에 해당하는 한국어는 뭐냐? 제가 찾아봤더니 표준 국어 대사전에 젠더라는 말이 등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생긴 말이 아니라는 거죠. 서구에서 쓰이던 용어가 수입된 용어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그냥 성이라고 쓰고 있는 거죠. 생물학적인 성, 섹스를 뜻하는 성이라는 용어를 젠더의 번역으로 쓰기 시작하면서 많은 혼란과 오해가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젠더의 국문 번역이 성이 맞는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영어로는 명확히 섹스와 젠더가 구분하기 때문에 용어가 다른데, 한국어로 똑같이 성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젠더, 성, 문제 없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많은 오해와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교과서에서는 젠더를 어떻게 표기하고 있는가? 제가 찾아보니까 몇 가지 여기 예를 들었는데요.
헤네메이드 중학교 도덕교육과 YBM 고등학교 보건에서는 섹스, 젠더, 섹슈얼리티를 소리나는 대로 음문, 음성을 차용해서 그대로 표기했습니다. 그냥 섹스는 섹스, 젠더는 젠더, 섹슈얼리티는 섹슈얼리티 이렇게 썼다는 거죠. 근데 지학사에서 나온 중학교 도덕 1 교과서를 보면 섹스도 성이고 젠더도 성이고 섹슈얼리티도 성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도대체 아직 성이라는 개념이 없는 성적 정체성이 성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이 이 얘기를 봤을 때 젠더가 성인지 섹스가 성인지 혼란을 야기한다는 거죠. 이렇게 세 단어의 차이가 무엇인지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이렇게만 표기를 해놨을 때 과연 중학교 1학년 정도의 이제 이해력을 가진 아이들이 학생들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럼 과연 여권 신장 운동, 아까 말씀드린 페미니즘에서 젠더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를 한번 리서치를 해봤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네, 첫 번째는 성별의 차이에 따른 젠더 역할을 수용해서 여성은 아이의 양육자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남성과 여성은 다르다. 또 여성이 아이의 양육자로서 가장 적합하다라는 전통적인 그런 견해를 가진 입장이고요. 두 번째는 성별에 따른 힘의 차이, 남성과 여성은 힘이 다르다라는 차이를 인정하지만 양 젠더는 평등한 대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투쟁한다라는 두 번째 입장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아무도 한쪽 성별에 전형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 남자라고 해서 100% 남성의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여성이라고 100% 여성의 삶을 사는 것도 아니니까 젠더 개념 자체를 없애야 한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주디스 버틀러라는 유명한 페미니스트가 있습니다. 젠더 트러블의 저자이기도 하고 레즈비언이기도 하죠. 주디스 버틀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섹스와 젠더와 섹슈얼리티는 모두 젠더에 포함된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봤을 때 여성계 내에서도 페미니스트 내에서도 젠더에 대한 일치된 견해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더를 말씀을 드리면 여성주의, 여성학자가 쓴 책인데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성주의는 젠더라는 사회적 모순을 드러내고 저항하지만 젠더를 당연시하고 고정하는 방식이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젠더의 개념과 위치를 이동시키는 사유 방식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 쓰였거든요. 젠더는 바뀐다는 것입니다. 젠더의 개념은 끊임없이 바뀌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여성계에서 주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불확실하고 불명확하고 학계 내에서도 의견 대립이 있는 것이 바로 젠더라는 개념이죠. 그럼 남성과 여성을 뜻하는 것이 젠더냐? 과연 그거 외에 어떤 젠더 정체성, 성 정체성, 성적 지향, 트랜스젠더 이런 거하고는 도대체 젠더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왜냐하면 교과서에 보면 아까 우리 부모님께서 잘 발제를 해주신 것처럼 젠더만 나오는 게 아니라 동성애도 나오고 트랜스젠더도 나오고 성적 지향도 나오고 성 변체성이라는 말도 나오고 여러 가지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럼 그거와 젠더는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느냐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제가 이 개념을 찾기 위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용어사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별을 인권용어사전에서는 젠더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젠더라고 정의하고 있고 성을 섹스다, 생물학적 성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별을 흔히 얘기할 때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성별은 생물학적 성이라고 알고 있지 젠더라고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인권위 법을 한번 찾아봤는데 인권위 법에는 성별에 의한 차별 금지가 나옵니다. 그럼 거기서 성별은 과연 무엇일까? 이 국가인권위법을 공식적으로 번역한 법제연구원의 영문 법령집이 있습니다. 그 영문 법령집에 나오는 국가인권위법의 영문본을 찾아보니까 거기서 성별은 섹스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왜 국가인권위원회는 성별을 젠더로 보느냐? 아무 설명이 없습니다.
또 찾아봤습니다. 이제 국가인권위에서 발간한 국가인권위법 해설집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법에 무슨 내용인지를 해설한 해설집인데요. 거기를 찾아보면 더 난해한 내용이 성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섹스와 젠더와 섹슈얼리티와 섹슈얼 오리엔테이션과 섹슈얼 아이덴티티와 젠더 아이덴티티를 모두 포함한다. 그러면 위에서 말한 인권용어 사전과 국가인권위법의 해설집에 나오는 성별의 개념이 될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국가인권위법에서 해설집은 성별을 최강위의 성별을 보기 때문에 거기에는 섹스, 젠더뿐만 아니라 성 정체성, 동성애를 의미하는 성적 지향, 또 트랜스젠더를 의미하는 젠더 아이덴티티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국가인권위에서 발간한 차별 판단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를 또 찾아봤더니 성별은 젠더다라고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성별은 젠더인데 섹스를 배제하지 않는다. 그러면 젠더 안에 섹스가 포함된다는 말이죠. 그게 성별이라는 겁니다. 그 위에 나온 성별하고 또 다르죠. 이렇게 국가인권위 내에서도 성별과 젠더와 섹스와 이런 거에 대한 개념 정의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걸 종합해 보면 인권위의 젠더에 대한 개념은 최강의로 해석이 가능하다. 즉 성과 섹스와 젠더와 섹슈얼리티와 섹슈얼 오리엔테이션,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럼 교과서로 돌아와서 교과서에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젠더 정체성, 성 정체성 나와 있느냐 찾아봤더니만 여기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금성출판사 중학교 고독 1에는 그림이 하나 나옵니다. 남자가 나오면서 만화가 나오는데요. 그래요, 전 남자를 사랑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출처는 국가인권연구. 그리고 같은 교과서에서 다른 나라의 문화 다양성을 설명하는 페이지가 있는데 거길 보시면 러시아에서 엄지를 시켜 세우는 것은 동성애자 간의 뜻이다 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젠더를 말하는 것까지는 그래도 이해할 수 있겠는데 갑자기 동성애자가 무엇인지 이런 설명이 왜 나와야 하느냐 의문이 생기죠. 미래의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를 보시면 아예 대놓고 나옵니다. 동성 결혼을 허용해야 할까? 라는 질문을 하면서 동성혼을 합법화한 프랑스의 사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에 보시면 두 남성이 한 신생아를 안고 밝게 웃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동성혼을 합법화해야 된다는 의미인지, 동성 결혼을 해도 괜찮다는 것인지, 동성애자도 아이를 가져도 된다는 것인지 수많은 해석이 가능한 거죠. 또 천재교육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서를 보시면 성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성적 소수자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차별, 이 문제와 성적 소수자 차별 문제가 같은 문제일까요? 여기 나온 것만 보면 성차별과 성소수자 차별 문제는 같은 문제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정확히 보면 국가인권위에서 해석하고 있는 최강의의 젠더 개념이 교과서에 반영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과연 법에서는 젠더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법은 굉장히 사회의 모든 법률 신분관계, 법률관계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용어가 중요합니다. 모든 법에서는 거의 대부분 그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젠더가 법률 용어로서 사용되고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연 법률 용어로서 젠더가 사용하고 있는가를 찾아봤더니 세계인권선언, 자유권 규약, 사회권 규약, 여성철폐 협약 등 중요한 국제인권 규약에서 모두 섹스라는 용어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 한 군데도 젠더라는 용어가 사용된 중요 국제인권 규약은 없습니다. 헌법 등 국내 13개 법률에서는 성별이라는 용어가 쓰였는데요. 국내에서 성별을 법률에서 정의한 법률은 없습니다. 그럼 과연 성별이 무엇이냐?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가 있습니다.
우리 헌법 11조 평등권 조항에서 성별에 대한 차별 금지 조항에서의 성별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성별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성별은 개인이 자유로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생리적인 특징이다. 즉 성별은 생물학적 성, 섹스라는 의미죠. 이렇게 우리 헌재 판례가 성별을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헌법 11조에 대한 영문본, 공식 영문본인 법제연구원의 법문 법령을 찾아보면 역시 성별을 섹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국내법에서 젠더에 해당하는 용어를 사용한 법률은 없습니다.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양성평등기본법을 젠더라고 주장하는 일부 주장 의견이 있는데요. 이거는 그렇지 않고요. 제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외국법을 찾아봤습니다. 외국에서 그러면 젠더를 쓰고 있느냐, 섹스를 쓰고 있느냐 찾아봤더니 외국 입법례를 보아도 젠더보다 섹스를 규정하는 것이 훨씬 더 일반적입니다. 젠더가 사용된 법이 일부 있지만 거기서 또 젠더를 정의하고 있는 외국 입법례는 거의 없습니다. 종합해 보면 젠더라는 개념은 학문적이라는 것이죠. 법률적으로 일치된 개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몇 개 안 되지만 젠더를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외국법을 소개해드리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몽고에서 만든 젠더평등법이 있고 베트남에서 만든 젠더평등법이 있고 뉴욕시 인권조례 딱 세 가지에서 법률에서 젠더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몽고 젠더평등법 4조를 보면 젠더를 남성 혹은 여성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가족의 영향에서 일을 기대하는 역할, 책임, 또 인지 이렇게 정의하고 있고요. 베트남 젠더평등법 5조를 보면 젠더란 모든 사회관계에서 남성과 여성의 특징, 위치, 그리고 역할이다. 젠더 롤, 성 역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남성과 여성에 국한시키고 있죠. 근데 뉴욕시 인권조례 제8-102조를 보면 전혀 다릅니다. 여기를 보시면 젠더는 실제의 또는 인식된 성을 포함하고 젠더 정체성, 자기 형상, 외모, 행위, 표현을 포함하는데 젠더 정체성, 자기 형상, 외모, 행위 또는 표현이 출생 시에 그 사람에게 부여된 법적인 성별과 전통적으로 연관된 그것과 다른지 여부를 불문한다. 젠더는 생물학적 성과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남성, 여성 두 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2016년도에 뉴욕시 인권위원회는 31개의 젠더를 공식적으로 승인했고요. 바로 올해 뉴욕시는 제3의 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출생 증명서에 female, F라고 쓸 수도 있고 male, 남성이라고 쓸 수도 있고 X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젠더를 정의한 외국 입법례를 봐도 젠더의 정의가 전혀 다르다는 거죠. 젠더는 불명확하고 일치된 의견이 없지만 또한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다, 변화되고 있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어떤 화장실을 써야 되느냐 이런 문제와 관계가 있고요. 또 아빠, 엄마 용어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젠더의 개념을 채택한 나라에서는 아빠, 엄마라는 용어를 폐지하고 페어런트라는 용어를 쓰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보이나 걸과 같은 성구별적 용어를 쓰지 말도록 학교에서도 스튜던트라고 부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젠더라는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럼 젠더라는 건 괜찮은 거냐? 학문적으로 일치가 되지 않더라도 상관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젠더의 위험성은 바로 젠더가 평등의 개념과 결합이 될 때 나타납니다. 흔히 얘기하는 젠더 평등, 성평등이라고 부르는데요. 그것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젠더 평등을 법제화에 시도를 한다는 것이죠. 작년부터 시작된 헌법 개정 과정에서 큰 논란이 됐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와 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헌법 36조에 있는 양성이라는 단어를 삭제하라고 수없이 권고했고 실제로 삭제된 개헌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성평등 조항을 신설하라고 했고요.
여기가 끝이 아니라 올해 8월에 통과된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서도 성평등이 들어갔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7번이나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젠더에 대한 정부의 입장, 동성애 동성 국민반대 국민연합에서 법무부에서 이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개정할 때 성평등의 용어를 쓰지 말라는 성명서를 제출했습니다. 근데 법무부에서 어떻게 답을 했냐면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모두 젠더 이퀄리티의 번역어이기 때문에 같이 써도 상관이 없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양성평등과 성평등이 같다라면 성평등에 반대하는 사람은 양성평등에 반대하는 거죠. 그럼 남녀 차별주의잖아요. 이런 모순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양성평등 기본법 1조에서 보면 명확하게 이 법은 대한민국 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헌법에 젠더가 들어가 있느냐? 헌법에 양성평등이 처음 쓰인 것이 언제냐면 1980년 제8차 헌법 개정 때 양성평등 용어가 신설되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주디스 버틀러 젠더 트러블을 통해서 젠더를 써야 된다고 주장한 그 사람이 쓴 책이 1990년이고 베이징 세계 여성대회에서 섹스 대신에 젠더를 쓰자라고 결정한 게 1995년입니다. 그러면 95년보다 15년이나 앞서서 우리나라 헌법에서 젠더를 채용했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헌법에 쓰인 양성평등은 그냥 남녀 평등이라는 거죠. 만약 성평등과 양성평등이 다 젠더 이퀄리티라면 헌법에 왜 굳이 성평등을 신설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양성평등 놔두면 되는 겁니다. 성평등을 써야 된다고 주장하는 국가인권이나 또 여당이나 법무부 입장은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일부 여권 운동가들도 동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정말 정직하게 젠더 이퀄리티가 무엇인지를 얘기하는 여성 운동가들은 젠더 이퀄리티가 양성평등이 아니라고 솔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다음으로 여성계에서 젠더 평등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솔직히 제가 여기서 설명을 장하게 해놨지만 저도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많습니다. 여성계에서는 양성평등이 무엇인지, 성평등이 무엇인지, 젠더 이퀄리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견해 일치가 없습니다. 양성평등이 성평등이 같느냐, 다르냐, 의견이 다르고요. 그럼 성평등에는 뭐냐? 성평등에는 동성애가 들어가느냐, 트랜스젠더가 들어가느냐, 이에 대해서 일치된 견해가 없습니다. 성평등에 대해서 동성애가 들어간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들어가지 않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있고, 양성평등, 성평등과 같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성평등과 양성평등 다르다는 사람도 있고, 성평등 용어를 쓰라는 사람도 있고, 쓰지 말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성에 관해서도 의견 충돌이 있고 난해한 이유가 바로 젠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이런 젠더의 개념을 청소년들에게 교육을 해야 되느냐? 청소년들은 학문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청소년들은 검증되고 확립된 지식을 습득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청소년들에게 이런 학문적 난해함과 의견이 대립 있는 젠더의 용어를 교육할 당위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젠더라는 용어는 교과서에서 모두 삭제된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경우라면 아까 말씀드린 헌재 판례에 나오는 것처럼 성 역할에 관한 고정관념 정도의 용어로 검증된 용어로 대체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젠더 용어의 사용에 반대한다고 하는 입장을 남녀 차별주의라고 호도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젠더 용어 사용에 반대하지만 남녀 차별주의자가 아닙니다. 남녀 차별에 반대합니다. 그런 입장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정리 부탁합니다. 네. 그러면 젠더 인권 운동의 목표냐?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입니다. 젠더 인권 운동의 목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성별 결정 기준의 변경입니다. 인간의 성별은 생물학적 요소와 정신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이 현재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러나 이 젠더 인권 운동에서는 성별 결정 기준에서 생물학적 요소를 배제합니다. 즉, 내가 결정하는 것이 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남녀 성별 이분법 제도를 폐지하고 제3의 성을 도입합니다. 현행 민법 또 판례에서는 남성과 여성 이외에 제3의 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젠더 인권 운동에서는 제3의 성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난 바이너리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성전환 수술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별을 변경하도록 하길 원할 때 성전환 수술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내가 의사한테 찾아가서 나 성 바꾸고 싶어요 말만 하면 됩니다. 캐나다에서는 의사한테 갈 필요도 없습니다. 간호사 또는 사회복지사한테만 가면 됩니다. 2008년도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벌써 현행 대법원 성별 정정에 관한 사무 지침에 대해서 성전환 수술을 요건하고 있는 것을 인권 침해라고 결정했습니다. 2008년도에 벌써 성전환 수술 요건 폐지하고 성전환 수술 없어도 성별 정정 할 수 있게 하라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입니다. 끝으로 혼인제도와 가족제도의 변경입니다. 젠더 얘기하는데 왜 동성애 얘기하느냐, 동성혼 얘기하느냐 이런 주장이 있는데요. 젠더에는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2분의 1 남성, 2분의 1 여성이 있고 또 남성, 여성도 있고 다리만 여성이고 머리는 남성이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러면 반남, 반여인 젠더와 생물학적인 성은 남성이지만 반남, 반여인 젠더와 생물학적인 남성이지만 자신의 젠더를 여성으로 인식하는 자가 결혼하려고 했을 때 이거는 동성혼인가요? 이성혼인가요? 생물학적 성으로는 동성혼이지만 젠더에 따르면 이성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젠더를 인정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혼인제도와 사회질서 또 가족제도를 변경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과서는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대로 젠더 교육에 입각해 있습니다. 인간의 성을 성별을 남성과 여성 두 개에 국한하지 않고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관점에서 젠더 교육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요구하는 것, 학부모 입장에서 성교육을 해야 된다. 남성과 여성, 성별 이분법 제도 하에서의 성, 윤리적인 성, 성을 아름답고 소중하고 지켜야 한다는 성, 또 프로라이프, 프로패밀리, 생명권 존중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나 성교육에 대한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지금 교과서는 거의 대부분이 다 젠더 교육, 낙태, 계상상권, 동성애에 대한 옹호, 또 동성애 보건적 유해성에 대해서 언급이 없고요. 윤리적 문제도 언급이 없습니다. 시간이 좀 됐지만 양해를 구하고 영상 하나만 몇 분짜리인가요? 그거 한번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외국 젠더 교육 폐해 사례 2개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틀어주시죠. 주 대표님이 좀 봐주시고 EACC 누르고 나와야 돼요. 네, 다음. 제가 첫 번째 보여드릴 영상은 실제 영국에서 초등학교에서 일어나는 내용인데요. 6세 아이들에게 시키는 교육 내용입니다. BBC 방송에서 실제로 방송됩니다. EACC 누르고 나와서 그 자료가 너무 좋죠? 네. 그리고 우리들이 할 수 없는 영역을 하고 계시죠? 네. 우리가 젠더가 뭔지는 알지만 교과서는 보지만 법도 볼 수 있지만 법을 비교해가면서까지 국가인권법, 뭐 헌법 이런 거보다 또 해외 사회라는 엄두도 안 납니다. 뭐 이 영상은 좀 이따 봐도 되니까 발표하고 준비되면 다음에 발표 끝나고 볼까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좀 시간 때문에 You're going to tell Thomas Wright a brilliant idea for him to marry you. 무슨 내용이냐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6세 아이들에게 헨리 왕자가 돼서 자기의 하인인 동성애 토마스에게 청혼하는 연애 편지를 쓰는 수업입니다. 6세 아이들에게 동성인 자에게 동성혼을 요구하는 수업을 편지를 쓰는 수업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You're 영국 able to go out into that world to 초등학교에서 find this diversity around them. They'll find that at a young age as well, and the more they can be accepted.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다양성을 인정하기 위해서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다양성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일어나서 이제 교육될 거다 그런 내용이고요. 다음 페이지에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로지라는 1학년 아이입니다.
어느 날 학교를 다녀온 로지는 예. 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로지라는 1학년 아이입니다. 어느 날 학교를 다녀온 로지는 엄마를 붙잡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은즉 나도 언젠가 남자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 무섭다 였습니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쉬는 시간에 로지는 작년부터 친구였던 맥스란 남자아이를 만났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이름을 부르며 인사했지만 맥스는 그저 당황해했습니다. 그때 옆 친구의 하는 말, 저 아이의 이름은 맥스가 아니고 맥이고 남자가 아닌 여자아이라는 겁니다. 이 일로 로지는 교장 선생님에게까지 불려가서 맥스를 놀릴 마음이 없었음을 알려야 했습니다. 맥스를 맥스라고 안 부르면 뭐라고 불러요? 라는 로지의 질문에 교장 선생님은 맥이는 남자보다 여자가 되길 원했기 때문에 이제 여자인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혼란스러워하는 로지를 교장실에 붙들어 놓고 맥스가 왜 맥이가 됐는지, 남자든 여자든 자신의 성을 고를 수 있다는 것, 사람은 다양하니까 다양한 성별 또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교육을 이어갔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젠더라는 개념은 불확실하다. 법률적으로 일치된 개념도 없다. 그래서 확대되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젠더 개념을 청소년들에게 교육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또 청소년이 병들면 대한민국이 병들게 됩니다. 학부모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학교가 인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기에 앞서 청소년들에게 인간의 됨됨이,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가치와 윤리를 먼저 가르쳐주기를 원한다는 것을